스페인 최고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일간지 엘파이스. 스페인은 물론이고 스페인어권 전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신문인데요. 이곳이 운영하는 월간지에서 우리와 관련된 인상적인 기사가 얼마 전 나왔습니다. 제목은 한국은 어떻게 문화적 힘이 되었나? 이번 감염병 사태를 다룬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태와 오버랩되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기사입니다. 종종 과거 스페인 언론 기사를 소개드릴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꼭 이번 감염병 사태 때문이 아니더라도 스페인 언론은 우리에 대한 경제, 문화적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왜 그들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에 대한 관심이 많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클립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문화산업에도 강점이 있는 국가로 매력적인 다양성을 수출하는 국가다. 양적인 면에서 한국은 경제 규모 세계 11위, 수출 규모 6위의 위상을 갖고 있는 나라. 트럼프와 같은 경제 민족주의자에게 한국은 적이다. 헐리우드의 자유주의 엘리트조차 항복한 소프트 파워를 가진 그런 적. 이것은 2월 12일 봉준호 감독의 풍자극 기생충이 오스카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을 때 트럼프가 보인 반응이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그는 한국 영화가 미국에서 상을 수상했다.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인가? 라는 반응을 보였다. BBC의 로라 비컨은 기생충은 뛰어난 이정표이자 한국 영화가 지난 20년 동안 보여준 특별한 역동성의 결과입니다. 또한 대중성의 중요한 잣대인 높은 스크린 점유율을 차지함으로써 의미 있는 상업적 성공도 이뤘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전역에 그들의 제품을 수출해 나갔고 결국 마침내 서구 시장으로까지 도약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서구에서 한국 영화는 오픈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문화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괴물이나 부산행 같은 영화들은 이미 과거에 그 벽을 깨기 시작했었습니다. 기생충이 세계 영화의 수도 미국에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던 조건은 이미 갖춰졌던 겁니다. 라고 이 사건을 평가했다. 한국은 이미 100년간 영화를 만들어 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 엽기적인 그녀와 같은 로맨틱 코미디 장르는 물론이고 개척자적 작품인 스파이 스릴러 쉬리 같은 작품들을 거치며 이미 오래전부터 성공의 역사를 써나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영화를 대량으로 수출하기 시작한 국가가 한국이다. 이와 더불어 김기덕, 이창동, 홍상수 등의 예술감독들과 더불어 대형 상업적 성공을 함께 거두는 올드보이의 박찬욱 같은 감독들이 언젠가부터 우리 주변 영화제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중국인들은 이러한 한국 문화를 한류라 지칭한다. 이는 한국의 물결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정체성이 들어있는 문화를 수출하는 단일한 흐름을 말하는 것. 서구 사회에서 한류 컨텐츠들은 어느 순간 나타난 유행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만들어낸 문화적 물결이 단순히 짧게 끝나는 이국적 매력으로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결국 기사는 이를 지적한 겁니다. 한국의 영상물은 영화뿐 아니라 한국식 스타일을 가미한 소위 K-드라마라는 TV 시리즈도 있다. 최근 그들이 만든 TV 시리즈를 예로 들자면 머니게임은 한국의 정치, 금융을 현실적으로 잘 녹아냈고 이태원 클래스 역시 한국의 사회적 관습과 더불어 잘 짜여진 서사를 보여준다. 한국의 드라마 시리즈는 그 특유의 독창성과 더불어 좋은 제작 테크닉으로 매력적인 수출품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인들은 이국적 모습과 현대적, 도시적 이미지에 국제적 이미지를 균형감 있게 잘 담아내 드라마에 투영시킨다. 그러나 이 훌륭한 영화, 드라마, 그리고 현대예술이 한국의 가장 큰 문화 수출품은 아니다. 그 최고의 자리에는 K-팝이 있다. 서구적 관점에서 세련되지만 조금은 이국적으로 들리는 한국 팝은 이미 GDP의 0.3%를 차지하는 번창하는 산업으로 발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 장르에서 위대한 인물이다. 아르헨티나 언론인 마누엘 컨트레라스는 하이브리드 음악, 팬덤, 기존 규칙과 반대되는 이미지로 구성된 세계에서 가장 큰 팝 밴드라고 그들을 설명한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이 배출한 유일한 세계 정상권 팝 아티스트는 아니다. 여성 4인으로 구성된 블랙핑크. 그녀들은 코첼라에서 공연한 최초의 한국 그룹이 되었으며 유튜브 구독자 수에서 원디렉션을 이미 제쳤다. 2019년 5월 바르셀로나 콘서트의 끝없는 줄의 광경은 K-팝 현상에서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 밖에도 세계 미술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한국의 현대미술, 강력한 온라인 게임과 e스포츠 산업, 손흥민, 손흥평, 그리고 발효의 예술을 보여주는 독특한 요리법의 김치. 이는 국제적 성공 시대를 연 한국의 파노라마를 구성한다. 그들은 이 소프트 파워를 사용해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지구를 침략했다. 우리에 대한 스페인 언론 기사들을 꾸준히 관찰해보면 비교적 자주 볼 수 있는 멘트나 글귀, 논리전개 등이 있습니다. 바로 인구도 비슷하고 GDP 등 경제적 수준도 비슷하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한국은 성장을 지속하지만 스페인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는 이런 언급들이 그들이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전통적 강국인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등에 대한 클립을 발행하면 그들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분들도 꽤 많이 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의 발전이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다만 그들도 뛰어나지만 우리는 더 뛰어나다 라는 포지션이 더 나은 게 아닐까 합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결국 상대를 존중할 때 더 커지고 강력해지는 것이 아닐까요?